자,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노인성 관련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월의 흐름 따라서 노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노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생생활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을 넘기면서 남성에게만 또는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성별성 노인성 질환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한 살 더 먹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죠. 또 노후 의료비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이런 걱정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성별 노인성 질환은 호르몬에 따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부터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폐경을 맞고 또 여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갱년기 등으로 인해서 막 화끈거리고 기분이 우울하거나 갑자기 확 오른다거나 덥거나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은 자궁과 난소에 생기는 생식기 질환과 또 이제 여성에게만 있는 유방 질환이 있고 또 여성들에게 특히 잘 생기는 질환으로 골다공증과 관절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식기 질환과 그에 따른 보장 사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라고는 해도 생식기 질환이라고 하면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뿐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벌써 한 2달 전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님께 연락이 왔어요. 네. 기존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그래서 난소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난소 표면에 우리가 뭐 진피 이렇게 상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피 세포에 발생하는 암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증상이 좀 뚜렷하지가 않아서 3기 이상에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높지 않기도 하고 5년 이내 생존율이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딱 그 기억이 나는 게 상담하셨을 때 이분 연령대가 50대인데 1차 상담 때 폐경이 아직 안 오셨다고 했어요. 5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게 배란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생리할 때마다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배란과의 연관성 때문에 난소암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뭐 전이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막상 암 진단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진짜 목소리에서부터 그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2달 전이면 지금은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괜찮은 네, 상태이시고요? 다행히 또 이제 제가 빨리 좀 진료 예약을 해드려서 다행이다. 네, 정말 다행이죠. 근데 진짜 나 암이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그게 무슨 암이든지 간에 뭐 암이 요즘에 뭐 완치율도 높아졌다 그러고 초기 진단도 많아졌다 그러고 그러지만 그런 추세라고 해도 암은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냥 듣는 순간 심장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전문가님도 이런 연락 받으면 진짜 걱정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됩니다, 정말. 이게 또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 그래도 속상한데, 그럼요, 정말 놀랐지만 이제. 제가 요즘 돈키호테 출연하고 나서 만나 뵙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뭐 좀 다양하긴 하지만 주로 보면 50대 이상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 다루는 주제가 최근에는 노인성 질환을 다루지만 연금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노후. 예.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앞둔 청취자분들의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막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5, 60대부터 여러 가지 암 발병 확률 뭐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지금 방금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 궁금증은 걱정이나 궁금증이 뭐였냐면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될지 그리고 또 비용. 맞아. 아직 은퇴 전이라서 생활비 이런 걱정 등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요. 이분이 이제 연금을 준비해달라고 저를 만난 거라 연금을 또 이게 덜컥 크게 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비용 내야 되는데 그렇죠.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보험금이 넉넉하게 나올까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내가 아플 때 이게 치료가 잘 돼서 일단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 다음으로 드는 게 나 돈 많이 들면 어떡하지? 그 생각.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생활비 맞아요. 충당 이런 거 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50대시라면 아직 자녀분들에게 들어가야 될 돈도 있을 테고 은퇴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테고 뭐 게다가 직장 다니는 시기시니까 진짜 걱정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속상하네요.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일단 가지고 계신 금융 상품을 어떻게 보험금 지급이 됐던 뭐가 됐던 활용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보험금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분의 경우에는 항암 약물 치료랑 개복수를 하시겠다고 이제 담당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펫CT도 찍으셨고 입원하셔서 당연히 치료 받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2개, 종합보험 1개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3곳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는데 그런데 나 너무 그런데 불안해. 문제는요 암보험이었어요. 암보험이요. 네, 하나는 실비가 들어있는 종합보험이어서 오래됐고 뭐 걱정이 없었는데 암보험을 가입하신 지가 1년이 좀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심사가 까다로울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2년이 안 되면 이제 손해사정사가 배정돼서 실사를 나올 확률이 거의 100%예요. 아니 근데 원래 암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질병과 관련된 보험들이 1년이 넘으면 100%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실사를 나오고 까다롭게 주고 그런 게 왜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아니 뭐 약속하면 따박따박 빨리빨리 줘야지 그럼 아무래도 몸도 아파 아프다는데.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보험회사에서는 알리르무라든지 고객이 그 고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행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아팠는데 가입을 한 게 아니냐 보험금 그렇죠.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암과 관련된 어떤 그렇죠. 한숨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은 2년 이내에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 회사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연령대가 높고 이런 경우에는 2, 3년 안에는 실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가입한 지 2, 3년 네. 내에 있는 보험들은 나올 수 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2년 이내 진단금 지급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무조건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큰 지급건 금액이 좀 큰 거. 암보험 같은 거. 그렇죠. 암보험은 일단 단위가 1,000만 원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부담이 있으니까 바로 확인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이런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가 요즘 보험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간편하게 가입해요. 네, 연령대가 높은데도 덜컥 가입이 되고 네, 그리고 병력이 있어도 또 가입을 막 잘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에 가입을 시켜줬으니까 심사는 내가 까다롭게 할 거야.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사사로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거 가지고 나 이거 가입할 때 생각도 못했어.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시 말씀드리는 게 보험은 가입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급을 받을 때가 더 중요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진단금이나 좀 지급받을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또 실사가 나오면 서류 작성할 게 매우 많습니다. 예, 서류 작성할 게 그냥 한 10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서류 위임에서 받는 그 서류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10장 이상을 받아버려요. 그걸 받아서 자기네들이 다 돌아다니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필수 서류가 아닌 서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객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공서 발급 서류에 대한 서면 조사 동의서 그리고 또 의료 자문 동의서 이런 서류는 아주 신중하게 동의 여부를 고려하셔야 해요. 예, 그거 안 해준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작성을 아무거나 해달란다고 막 해주면 안 된다. 그렇죠. 아주. 신중하게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관공서 발급 서류의 동의서 막
별게 다 있네요.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음. 그 서류는 간단하게 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저희가 병원 갈 때마다 다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처리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다 되니까. 그리고 또는 경찰서나 관공서, 우리 뭐 그 국세청이라든지 세금 낸 거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서류를 우리가 받아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동의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받죠? 그게 이제 일단은 병원 가는 내역이 다 나오죠. 자잘한 것까지, 약국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빌미를 잡아볼까 뭐 이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차피 필수 동의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요거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일단 거절하시고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험금 뭐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금 잘 지급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잘 지급되면 체크하셔야 될 보상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좀 들면 항암 약물 치료 진단금이 있어서 200만 원을 수령하셔야 되고 암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암보험에서 또 약물 치료 자금으로 100만 원, 암 진단금 또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보험 실비에서 대략 한 180만 원 정도. 이분이 그러니까 의료비가 다 해서 180만 원 정도 나왔대요. 아니 잠깐만 실손이 180만 원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사용한 건 180만 원이다라는 네네. 얘기죠. 내가 내라고 나온 게 180만 원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은 암이 산정특례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 진단 받으시면 외래나 입원 진료 받으시면 네, 요양급여 비용의 총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돼서 정말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가 아닌 부분만 청구가 되니까 부담이 주는데 개복술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과 뭐 식사비, 제대비 이런 것만 빼고는 다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실손의료비를 또 그건 나머지 나한테 나온 건 실손의료비 청구하시면 되니까 걱정이 없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류도 잘 준비를 해드렸고 또 진단금도 한 5,500 정도 네,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하지만 제가 해드릴 일이 또 하나 있죠. 그랬군요.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인연을 맺게 되면 어려운 보험금 청구 문제 같은 걸 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저 어디 아파서 병원 갔어요. 이렇게 연락만 드리면 알아서 다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맞아요. 이분도 최재 전문가께서 서류 준비도 다 해주시고 보험금 수령까지도 다 해줬는데 남은 게 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그러니 여기서 끝나면 제가 아니죠. 네. 뭐가 있어요 또? 바로 납입 면제입니다. 납입 면제가 가능해요? 네. 납입 면제가 뭐 아직 이게 10개 많은데 우리 청취자님 고민이 당분간 몸조리에 매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새로 든 연금 납부에 대한 맞아요, 부담도 연금.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험과 연금에는 제가 모두 다 납입 면제 기능을 넣어드렸어요. 들으셨죠? 가지고 계신 보험과 연금에. 네. 그래서 암 진단 이후에 모든 보험 납입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1차 상담했을 때 이분은 50대인데 폐경 전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분이 가족력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암에 대한 그런 질환, 여성 질환 노출이 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하실 연금에 납입 면제 기능을 추가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나요? 해서 2, 3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지만 요거 그냥 식사값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는 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제가 적극 추천해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연금도 보장성 보험도 앞으로 10년 넘게 남은 납입 기간 동안 한 푼도 납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아니 연금에도 납입 면제가 있어요? 그쵸? 좀 생소하시죠? 네. 네. 아니 보험이야 몸이 아플 상황을 대비해서 드는 거니까 아프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해주마 대신 보장은 받게 해주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연금은 저축이잖아요. 내 노후를 위해 내가 저축하는 건데 이게 납입 면제가 돼요? 아프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있는 연금은 보장성 보험처럼 건강심사도 사실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기존에 아픈데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앞서 오늘은 성별 노인성 질환들 그리고 그 질환에 따른 보험 청구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3부에서는 여성들에게 생기는 노인성 질환 중에 난소 질환과 난소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들이 꼭 챙겨봐야 되는 또 다른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골다공증. 이게 제가 경험해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일을 오랫동안 해보면은요, 꼭 통계청 자료, 뭐 기사 이런 거 접하지 않아도 피부로 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여성들 중에서 이제 50대 중장년쯤 넘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골절이 많아요. 네, 골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밀도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제 요즘에는요 20, 30대부터도 골밀도 낮은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젊은 층부터 내가 좀 뼈가 약한 것 같고 시리거나 이런 통증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검사 받아보셔야 되고 또 젊을 때 골절 진단금, 후유장애 보험금 이런 걸 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골절 진단금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뭐 1, 20대는요. 막 50만 원, 100만 원씩 한 회사에 가입이 돼요. 그런데 50대 넘어가면 10만 원 가입되고. 네, 그 한도가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찍 젊을 때 준비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골다공증 진단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도 많은 편이에요. 어때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제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 여성분들 골절 청구 보면요. 그 원인이 골밀도 저하, 골다공증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쯤인가요? 이제 본인 아내분 보험을 좀 점검해달라고 하는 청취자분이 계셔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상해보험은 절대 해약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분께서 오래전에 뇌출혈로 이제 거동이 살짝 불편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쪽은 언제든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셔라 했고 오히려 정리할 게 아니라 저렴한 보험회사로 한 10,000원대면은 상해보험 가입되니까 그런 걸 하나 추가로 가입하시면 어떠세요? 라고 권해드렸고 그런데 3달도 안 돼가지고 이분이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허리가 그냥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요추골절. 네, 맞아요. 어떻게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오랫동안 회복을 해야 해요. 계속 누워 계셔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막 비용이랑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허리가 이제 다치셨기 때문에 남편분은 당분간 아내분 간호로 뭐 일도 못 나가고 식사 막 다 챙겨드려야 되고 화장실도 다 거동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제적인 비용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또 두 팔 걷고 가입돼 있는 보장성 보험들 먼저 살펴봤죠. 잘하셨네요. 네, 이 요추골절의 경우에는요 5대 골절에 속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골절 진단금 가입할 때 일반 골절과 5대 골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5대 골절에 속해서 큰 진단금 받으실 수 있고 3개 보험사 합해서 골절 진단금이 100만 원. 5대 골절이 합한 금액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 입원으로 입원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당 5만 원씩 지급될 거고 이 내용 전달을 해드리니까 정말 많이 감사해 하셨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생활비 걱정 안 하게 된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다, 고맙다. 네,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 나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분이 가입한 그대로 상해를 쭉쭉쭉쭉 가입을 하는 게 현명한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분은 뇌출혈을 앓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수술비,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 싶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분이었던 거고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가입이 되면 쓸모없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상황, 내 건강 지표, 뭐 최근 내 건강 상태, 가족력 이런 것들에 비해 그러니까 다 기준을 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나한테 맞춰서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도와줄 전문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빙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다양한 사례 청취자님들을 뵙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대로 하시면 정말 좋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그리고 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질문도 도움 요청도 샵0999 문자창으로 가능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지금 1월 3일이잖아요. 이제 2024년 딱 문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 뭔가 궁금한 거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바로잡는 거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음 먹었을 때 빠르게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4부 남성들에게 생기는 질환도 좀 살펴봐야죠. 아, 좋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남성 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우선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질환,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호남선 비대증이 아니었군요. 네, 어쨌든 자, 네. 전립선 비대증 이거는 이제 통계만 살펴봐도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70대부터는 10명 중에 7명이 비켜가기 힘든 질환이다라고 해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요, 제가 중년 남성분들에게 꼭 주의하셔야 할 질환 중에 탑3 안에 들어갑니다. 네, 제때 치료를 못 하시면 막 잔뇨감, 막 빈뇨, 야간뇨, 새벽에 계속 깨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요. 그게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네,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60세 이상 분들의 경우에요. 병원 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가 드시면요. 몸에 오는 신호를 가볍게 여겨요. 아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평상시랑 다르면 특정 질환이 맞건 아니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병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야 치료를 빠르게 짧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이 없이 초기 증상이 없는 병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 증상이 있다. 아니면 뭔가 요즘에 조금 몸이 이상한데 그럼 반드시 병원 가야 됩니다. 맞아요. 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매주 보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시니까 비용 걱정 마시고 병원은 바로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초기에 진단받으면요. 약물 치료부터 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당연히 모두 급여 처리를 받기 때문에 이제 실손에서도 다 대부분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약물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하셨다 오시면 이제 약물 부작용이 있다거나 또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술은 전립선 절제술, 이제 비대해진 곳을 절제해주는 술과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술은 그 부위를 제거하는 거, 결찰술은 고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요도를 넓히는 시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고 약물 치료가 불가능해도 수술적인 치료로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는 아무래도 몸에 부담도 적고 입원을 아예 안 하거나 입원을 해도 그 기간이 짧은 결찰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 이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게 결찰술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다 지급해버리면 추후에 너무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이거 과잉진료 아니야? 이렇게 좀 빌미를 만드는 거죠. 아니 비싸다고 무조건 과잉진료예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지급을 거부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절제술은 급여로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이게 출혈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개복도 굉장히 회복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선호하는 결찰술, 많이들 선호하시는 결찰술은 비급여예요. 이게 병원마다 금액도 다르고 엄청 비싸요. 그런데 회복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지만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래도 실비 청구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잉 진료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진단 받으시잖아요. 제발 담당자분들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으실수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야 치료 방향 이런 거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좀 연락 좀 주세요. 네. 병원 가서 몸이 안 좋다고 진단 받았다. 그럼 바로 전문가한테 저 어디 안 좋대요. 이렇게 연락을 맞아요.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텐데 그렇죠. 꼭 나중에 다 결과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 수술 받았는데 왜 안 나와? 그런 하시면 식으로 하시니까 힘들다라는 네. 말씀. 좀 수월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리 연락 주시고 네. 또 제가 3부에서요. 필수 서류가 아닌 것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네. 네, 2가지 서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관공서 서류조사 동의서 그리고 그쵸? 의료 자문 동의서. 맞아요. 네, 의료 자문 동의서가 바로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온 거죠. 이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구한 또 다른 의사.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고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모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의사를 통해 자문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방법으로 의료 자문을 구해버리면 고객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자문이 안 나와요. 보험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거 나오는구나. 과잉 진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지급이 순조롭지가 않으니까 말씀드린 전문가나 담당자를 통하시면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판례도 있고요. 지급한 사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전립선 관련된 보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부담이 확 줄겠죠.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것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1호종 수술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18종, 1호종, 13종 그리고 N대 질병이라고 해서 보험회사마다 28대, 32대, 142대 이런 수술비로 모두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액이 좀 작아요. 그게 다 1, 2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시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작은데 요거 중복 가입이 또 돼요. 중복 가입이 되기 때문에 뭐 한 3군데 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시면 200만 원 전후로도 보험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 제외하고. 그렇군요. 네. 일단 문자창으로 주신 사연들 볼까요? 3455님. 전립선 비대증으로 낫병동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병동에서 물어봤을 때 낫병동은 입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건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다 라면서 25만 원만 주더라고요. 수술 비용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걱정되시겠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2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1세대, 뭐 2세대, 뭐 실손 세대 상관없이 모두 당일 입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습니다. 네, 없으나 이제 보통 당일 입원 인정 기준이 6시간 이상이에요. 네, 일단 첫 번째로 6시간 이상이신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납병동 입원을 하셨을 때 6시간 이상 머물렀는지. 네. 근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부지급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차 거절을 합니다. 네, 거절을 해서 요거를 민원 제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 왜 그래? 나 6시간 했잖아. 이러는 사람한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얘기 다 맞대니까 웃는 얘기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진짜 내 권리는 끝까지 요구해야 돼요. 그렇죠. 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나 이거 받기로 했는데 왜요? 그렇죠. 근데 단지 이제 우기는 게 아니라 원인을 그렇죠. 나도 내가 스스로 설득할 만한 근거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찾아야 해야 된다는 되는데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웬만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1박 2일 입원하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된다 하시면 간단해요. 담당자한테 미리 전화하시면은 다 이렇게 좀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입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쳐도 저희가 바로 전에 얘기했죠? 지금 1,0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결찰술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부지급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담당자분의 도움 받으셔야 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아는 뭐 담당자분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세요. 없으시면 됩니다. 최지혜 전문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네. 0540님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스트레스성 손목 골절을 겪었습니다. 뼈가 약하다고는 하시는데 골다공증 수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요거 주사 맞는 거 보험 적용될까요? 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주사 치료는
이제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목적이 명확해야 해요. 치료 목적이.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를 아직 검사를 안 해봤는데 주사를 맞고 싶다고 하시는 건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손목 골절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진료 시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다 차트에 적습니다.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혹시 검사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네, 저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하면 이게 바로 뭐다? 치료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도 그렇고요. 검사 받는 비용은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골밀도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게 나온다면 주사는 권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죠. 못 받으실 거고. 네. 자, 그다음에 또 질문 주신 분이 임영희님께서 암보험 가입할 때 갱신과 비갱신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자주 청취를 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우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은 비갱신으로 딱 내가 평생토록 가져갈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게 좋지만 이제 내가 연령대가 좀 높아져서 암보험을 추가하고 싶으신 거라면 기존에 비갱신 암이 있어. 그럼 추가하시고 싶은 거라면 저렴하게 갱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나이가 젊고 메인이 없다. 비갱신 암 진단금이 없다. 그러시면은 비갱신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에 대한 걱정, 건강 걱정은 더 늘게 돼 있지 줄지 않아요. 근데 갱신 시점 돼가지고 또 이거를 갱신하거나 뭐 더 유지해야 되면 너무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는 비갱신도 저렴하니까 가격 비교해 보시고 진단금을 더 갖고 싶은지 보험료가 저렴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갱신이냐 비갱신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보장 내용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 갱신을 갖고 계신데 안에 보니까 고해감 맞아요. 이것만 갖고 계셔. 맞아요. 일반암도 없고 소해감도 없고 맞아요. 잘 걸리는 암은 하나도 없이 고해감만 뭐하러 드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병원과 친해지고 노후를 건강하게 맞이하자. 둘째, 건강 걱정할 시간에 식습관 개선하고 운동하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최지혜 전문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